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죠. 영어 공부할 때 누구든 미드로 공부해서 정말 효과를 봤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가 맞나? 그 말에 혹을 하고, 또한 CNN 뉴스로 공부를 해서 또한 대박 효과를 봤다는 사람의 말을 또 들으면 그게 맞나? 그쵸? 또한 시원스쿨로 나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기 있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또 혹하고, 결국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적 없어요? 있죠? 사실 제가 위에 질문한 답에 대한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관심이 다르고 배우는 방식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결국 누구나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무썰듯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언어를 습득해서 유창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위에 어찌 보면 어렵고도 힘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선택에 앞서서 어떤 방법을 하던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단,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빠른 시간과 적은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 미드로 공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미드로 공부해서 정말 효과를 봤다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단 이 친구들은 정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쳐 있었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항상 미드를 보면서 반복을 해보고 따라해보고 또 자신도 모르게 미드의 주인공들을 한번 흉내내보고 같은 미드를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즐기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때문이어서지 않을까요? 결국 영어는 재밌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자신이 정말 재밌어하는 미드, 영화를 반복 청취하고 따라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드 및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는 경우 사실 미드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상당 부분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표현들도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리서치를 다 해서 이것은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 이거는 사용이 많이 안 되는 표현이고 그거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너무 캐주얼한 슬랭이나 이디엄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알고 리서치하고 해석해보고 가려면 정말 큰 인내심이 요구가 되죠. 특히 시트콤은 한 편에 20분에서 30분, 영화는 거의 2시간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세하게 다 알고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요. 중간에 포기하기도 쉽죠. 정말로 미쳐있지 않는 이상 사실 지속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드로 공부했을 경우 많은 부분이 실제 비즈니스나 자신의 업무, 특히 영어를 쓰는 것이 자신의 업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특히 신변 잡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하기가 쉽겠지만요, 자신의 목적이 비즈니스나 자기 개발, 커리어, 또 무엇을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서 영어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사실 미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미드 및 영화는 스크린라이터가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동떨어진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장점처럼 정말 미치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사실 미드 영화보다는 다른 컨텐츠가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공부. 뉴스의 장점은 일단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뉴스 청취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의 카메라를 보고 하는 뉴스는 앵커가 앞에 있는 텔레프롬프터라고 하죠. 그거를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혼자 말하는 투의 뉴스는요, 지식 습득 차원에서는 추천을 드리지만 청취나 스피킹을 위한 컨텐츠로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예외는 있겠지만요. 뉴스를 선택할 때 특히 청취나 회화에 포커스를 준다면 인터뷰하는 뉴스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뤄주고 있는 상당수의 뉴스는 인터뷰식이나 대담식의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 컨텐츠도 선택할 때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영어로 접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제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뉴스를 중심으로 듣고 그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는 게 제가 보기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관심도 없는데 정치, 기술, 헬스, 역사 이런 거 관심도 없는데 그냥 영어 공부의 목적으로 뉴스를 보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어로도 별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영어로 접한다? 그냥 한국어로 그냥 빠르게 읽어보면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뉴스의 핵심은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것, 또한 그 부분을 누구에게 영어로 설명하고 싶은 것, 그 주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싶은 주제, 그런 중심으로 뉴스를 선택적으로 좀 보는 것이 영어 실력은 물론 꾸준히 지속적으로 즐겁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테드로 공부. 테드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뉴스와 비슷합니다. 테드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멋진 발표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컨텐츠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찌 보면 상당수의 그 발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사만 바뀔 뿐이지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풋만 정말 드립다 한다면 결국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건강한, 그리고 내가 맛있어하는 것을 먹어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컨텐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 그리고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배출이 바로 뭐냐면요, 아웃풋이야, 아웃풋. 남들에게 설명을 해보는 것, 토론을 해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테드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드 자체 내에 다양한 캐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펑션이 있으니, 그런 기능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테드를 볼 때는 일단 영어 공부보다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일단은 맨 처음에는 영어 자막을 오픈하고 보던지, 그거조차도 힘들다면 한국어 자막을 오픈시키고 보세요. 내용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해보세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그 외 자료. 유튜브 및 비메오, 페이스북, 구글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컨텐츠들도 많아요. 좋지 않은 컨텐츠.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건전하지 않은 컨텐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고 정말 어떤 것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간 제약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영화, 뉴스, TED 이와 같은 것들은 좋은 컨텐츠들 중에 단순히 빙산의 일가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위에 있는 것들 빼고도요.
사실 제가 즐기는 일이 바로 이런 컨텐츠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선별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제 선전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Lookbook English라는 블로그를 가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이라도 철저하게 공부하고 즐기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남고도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컨텐츠 아닌 것으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단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어를 공부 및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고 인생을 즐기는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정말 오래오래 즐겁게 영어가 공부가 아닌 놀이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 컨텐츠를 취사 선택하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영어를 통해서 positive transformation, 우리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죠.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결국은 영어는 컨텐츠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